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같은 사주 다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생뚱맞죠?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와 똑같은 생년월일시가 있을까? 만약에 똑같은 생년월일시가 있다 하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란성 상중에 같죠. 그렇듯이 저는 그 똑같은 사주가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주팔자는 그냥 단순한 통계학이다. 또 어떤 분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주팔자는 각 개인의 한 개씩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사주팔자가 도대체 몇 개일까? 근데 그 몇 개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주팔자가 왜 나와 다른 삶을 살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논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연도가 있고, 태어난 월도 있고, 태어난 일도 있고, 태어난 시, 그것이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 해갖고 네 개의 기둥, 그리고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에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주는 우리가 60갑자라 해서 60개, 월주는 12달이라고 해서 12개, 일주는 또 60개, 60갑자, 시주는 12진시라 해서 12개입니다. 이것을 막 곱하지 않습니까? 곱하면 몇 개 되냐면 51만 8,400개가 됩니다. 그래 51만 8,400개인데 이걸 나는 51만 8,000개인데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3만 6,000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사주는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남녀 토탈하면 103만 6,000개 정도 된다. 우리가 또 이걸로 또 산술적으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운. 근데 보통 우리가 대운이라는 말을 보통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운은 좋은 운이다. 요번에 대운이 바뀌었다. 아,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어떤 그런 운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운이라 해서 세운이라고 있고, 그리고 또 월운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일운도 있고, 대운은 10년짜리 운이고, 연운은 1년짜리 운이고, 월운은 그 각 달의 어떤 그 달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은 그냥 그날의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0년마다 우리 운이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대운 자체가 초봄의 운인데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봄의 어떤 절정기에 도달하겠죠. 그렇듯이 그 대운에 따라 갖고 운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운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그 사주팔자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갑일간이 있다. 그러면 갑일간 자체가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은 계란의 노른자, 일간이라고 보거든요. 일간. 그렇게 그 사주 원국의 주인. 그리고 또 나머지 7글자는 우리가 보면 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자. 그리고 또 계란에 또 흰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막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달걀을 덮고 있는 막. 이것이 이제 대운이라고 보거든요. 대운. 그 나한테 꼭 필요하고 꼭 좋은 대운이라면은 이 달걀은 굉장히 실하고 굉장히 튼튼하겠죠. 근데 그 대운 자체가 나한테 좀 부정적이고 약간 좀 좋지 않은 운 같으면은 이 계란 자체는 조금 부실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대운을 따진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라 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돌격 앞으로 해갖고 순행으로 간다. 그죠? 그러면 여자인 입장에서는 남자는 돌격 앞으로인데 여자는 작전상 후퇴라고 뒤로 간다. 거꾸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순행이고 그럼 계속 여명인 같은 경우는 역행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연간이 음인 경우, 원래같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음이거든요. 음인 경우에는 남자는 소위 말하는 거 작전상 후퇴라고 하고 뒤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돌격 앞으로 해갖고 순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매길 때 연간의 어떤 상황을 보고 돌격 앞으로냐 작전상 후퇴냐 갖고 둘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운이 또 두 개로 또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그 운이 또 두 배로 되면은 아까 100만 개, 103만 개 되던 게 207만 개 정도, 207만 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여기 우리 원국 그거고, 그 다음 이거는 남녀고, 요거는 대운에서 207만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래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보는 방법은 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을사년, 경진년 있지 않습니까? 을사년, 경진년 같은 경우에는 음이니까, 그러면은 대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인 같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기묘무인으로 가고, 여명인 같은 경우는 신사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200만 개에서 또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월지에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장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을개무라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갖고 무토일간이다.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을의 무토인지, 개수의 무토인지, 무토의 무토인지에 따라 갖고, 요게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사주 자체에도 사주가 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억부를 논할 때 요렇게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지장간에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200만 개에서 또 3배수를 또 곱하면은 약 620만 개의 사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620만 개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보면 보통 한 207만 개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600만 개보다는 한 207만 개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7만 개 중에서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한 5,200만 정도로 계산해 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한 25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최소 25명 내면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25명이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진작에 말씀드렸듯이 일량성 상둥이라 갖고, 내가 그 형되는 사람이 만약에 과학자라 그러면은 동생도 과학자도 될 수도 있지만은 과학자가 아닌 연예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극히 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집안의 가문과 환경, 그 소위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가풍이라고 하겠죠. 그 요즘은 이 가풍 자체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가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어떤 가풍 속에서 생활을 했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갖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장군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문인보다는 장군의 기질이 좀 많이 강할 거고, 문인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장군의 기질보다 문인의 어떤 DNA 자체가 좀 강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부모의 능력이나 재력, 그리고 형제에 대한 능력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크게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재력 자체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내가 외국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그에 대한 뒷바라지를 좀 약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굉장히 어떻게 좋은 데가 있으면 형제의 어떤 덕도 볼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러면은 좀 격차가 있겠죠. 또 그리고 또 어떤 게 내 태어난 태생지 가니까 맹모상승축 이렇게 하고 맹자 그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도시 아니면 저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씩밖에 안 다니는 시골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미국에 가고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잘못돼서 아프리카에서 생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격차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선택을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선택에 따라 갖고 다른 걸 하면은 이 친구는 그 그림에 대한 거에 대해서 평생 가도 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꿈을 좀 이루기가 조금 미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내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반드시 틀립니다.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내가 조금 뭐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3000cc 고급차인 경우에 그 고급차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그 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산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판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굴삭기가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내가 비록 1000cc 경차지만은 산길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은 그만한 결과치는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듯이 내가 어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그 안에 자재를 또 어떤 거 쓰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그 안에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집을 내가 관리를 또 어떻게 하나 따라 갖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집은 분명하게 틀려질 겁니다. 관리를 잘하고 나름대로 어떤 손도 자주 보고 한 집은 새 집과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내팽이 치면은 그 집은 10년이 지난 집이지만은 20년, 30년이 지난 집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나 따라 갖고 틀림없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학대사 같은 경우에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와 양봉업자에 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한국가의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봉업자가 되지만은 그 양봉업자도 굉장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벌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듯이 내가 비록 그 1000cc의 차가 태어났지만은 그 1000cc 맞는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예를 들어 이성계 같은 그분이 무인이지만은 임금이 됐는데 이 무인이 예를 들어 잘못해갖고 동네 깡패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꿈이냐에 따라 갖고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사주가 똑같게 해갖고 사주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뭘 해도 다 잘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나라 세상에 그 사주와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한 명밖에 안 나고 그 세상에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아마 한 사람밖에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택과 집중에 따라 갖고 그 사람 사주는 분명히 달라지고 분명한 결과물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하나 사주를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